18단원은 이제 여태까지 살펴봤었던 조건문과 반복문을 이제 한꺼번에 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제 우리 스스로 제어해보자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조건문과 반복문을 중첩해서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봤었던 게 if문하고 while문, for문 이렇게 있었는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모두 블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코드가 블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if 한 다음에 조건 들어가고 땡땡 하면은 블록이 이제 형성이 되죠. while문이나 for문도 저마다의 블록을 갖고 있죠. 이 블록 안에 다른 문법을 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뭐 이 안에 for가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요. if 안에 if 넣고 if 안에 while 넣고 if 안에 for 넣고 while 안에 if, while 안에 while, while 안에 for 안에 if, for 안에 while, for 안에 for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기에 또 안에 집어넣는 게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맘만 먹으면 무한대로 계속 포함이 가능해요. 물론 이거를 무한대로 계속 포함시키는 게 그렇게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되게 지저분한 코드예요. 그래서 문법의 중첩은 진짜 딱 필요할 때만 그 중첩을 얼마나 안 하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그 코드 구성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해석이 돼요. 자, 근데 이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잘 안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if 안에 if 안에 for 안에 if, for 안에 for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중첩 조건문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조건을 좀 더 상세하게 판단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구문이 이렇게 중첩이 돼 있으면은 블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바깥에 if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if문에 대한 블록이 이렇게 있고 else에 대한 블록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안에 if가 또 있잖아요. 이 한 세트에 대한 블록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if문, elif문, else문.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코드의 구조를 쭉 판단을 하면은 프로그램 코드는 밖에서 안으로 블록의 중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좁혀가면서 구성이 돼요. 이 순서로요. 그러니까 코딩하실 때 프로그램의 구조를 염두하면서 코딩을 해야지 이걸 그냥 첫 줄부터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그 순서대로 따라하면 이거는 코딩 연습이 아니라 타이핑 연습이에요. 요 if를 열었으면 얘하고 연관되는 else를 먼저 구성을 해야죠. 블록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안에 내용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코딩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자, 요 if만 할게요. if 포인트가 70보다 크다 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애부터 하지 마시고요. else 먼저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를 채워 넣으세요. 뭐 여기 코드 만들어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else도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바깥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범위를 좁혀가면서 코딩을 하세요.
자, 일단 여기서는 점수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몇 점을 입력하겠죠. 예제에서는 72점이라고 입력을 했네요. 72. 그러면 입력한 점수는 72점입니다. 라고 이제 출력을 한번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f문을 만나요. 그러면 72가 70보다 크다. 조건을 판단합니다. 조건 참이죠. 그럼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출력을 한번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왔더니 조건이 또 있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얘는. 72가 90보다 크다. 아니죠? 72가 80보다 크다. 아니죠? 그럼 else를 출력하는 거죠. 자, 이제 요 if문 끝났으니까 나왔더니 그 밑에 더 이상 없네요. 그러면 전체가 끝나겠죠. 만약에 입력한 값이 50이었다. 50이 70보다 크다. 조건 안 맞으니까 요 if와 연결된 else를 실행하고 종료하겠죠.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장을 해석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세요, 일단. 우리 공부할 때도 해석을 먼저 한 다음에 영작하잖아요. 해석도 못하는데 영작한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거지.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반복문에 포함된 조건문이에요.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포에 속한 블록을 여러 번 그 범위 안에서 반복하는 거죠. 그 안에 if가 있으면 매 반복 회차마다 조건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주로 패턴이 있는데 반복문에서 건드리는 변수 있죠. 얘를 가지고 조건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i 값은 일정 범위를 놓고 계속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와중에 얘가 이렇다면 저렇다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여기서 1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입력한 숫자는 10점입니다. 라고 출력을 했어요. x와 y라는 변수를 각각 초기화를 했어요. 총합을 구할 거예요. i가 1부터 입력한 10 플러스 1 전까지니까 i의 변화량은 1부터 10까지가 되겠죠. 자, 그럼 i가 1일 때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맞나요? 현재 i 1이에요? 아니죠? else로 가요. 그러면 1은 홀수라고 출력을 하고 y에다 1을 더합니다. 자, 끝나고 넘어가서 이제 i가 2가 돼요. 2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맞죠? 그러면 2는 짝수라고 출력하고 x에 더합니다. 2% 했으니까 else는 그냥 지나가겠죠? 돌아가요. 이제 i가 3이 돼요. 3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아니죠? else로 가요. 3은 홀수. 다시 가요. 4. 4를 2로 나눈 나머지 0. 맞죠? 그러면 여기 4. else 안 하고 넘어가요. 이제 5가 돼요. 5를 2로 나눈 나머지 0. 아니죠? else로 가요.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그 수는 짝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i에 대해서 짝홀수를 구분지어서 합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부터 넘버까지 해서 짝수들의 합과 홀수들의 합을 각각 출력할 수 있겠죠. 서서히 프로그램이 좀 구문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또 만날 수 있는 패턴이요. 반복을 하는 와중에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는 경우예요. i가 0부터 4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i가 0, 1, 2, 3, 4로 반복하는 동안 마지막 회차할 때는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i가 0, 1, 2, 3, 4라는 것과 그 다음에 0부터 5 전까지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자,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전부 5보다 작은데 여기에 플러스 1씩 해주면 얘는 5가 되고 1, 2, 3, 4가 되죠. 이렇게 만들고 나면 반복에 설정한 이 5보다 작은 애들만 처리했을 때 마지막 캡처는 생략할 수 있어요.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마지막 캡처 생략할 때는 i 플러스 1이 반복에 설정한 맥시멈보다 작다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하고 있냐면은 i 값을 출력한 다음에 그 밑에 만약에 요 if가 없다고 치죠. 그럼 이제 i 값을 출력하고 구분선을 하나씩 넣은 거예요. 그럼 0 출력하고 구분선, 1 출력하고 구분선, 2 출력하고 구분선, 3 출력하고 구분선, 4 출력하고 구분선. 짝이 안 맞잖아요. 여기 위에 시작할 때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앞뒤 짝을 맞춰주려면 마지막 거는 빼주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네. 이거 외에도 마지막 캡차를 생략해야 되는 경우가 더러 종종 있어요. 가장 헬게이트가 이겁니다. 중첩 반복문이요. 여기부터 이제 골치 아픈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바깥의 부모 반복문이 1회차를 수행하는 동안 안쪽의 자식 반복문이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i가 0부터 2까지죠. 1씩 증가. 그럼 일단 i를 0부터 박아놓고 시작을 합시다. i에 대한 반복 수행 시작 i 0이에요. 자, 들어왔더니 j에 대해서 반복하래요. j는 0부터 4까지죠? 현재 i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럼 0이라고 박아놓고 요게 다 끝날 때까지 다음으로 못 가요. 그럼 j는 0, 1, 2, 3, 4가 되겠죠. 그래서 i가 0일 때 j는 0, 1, 2, 3, 4. 자, 끝났어요. i가 현재 0이라 그랬죠? 0 플러스 1이 3보다 작다. 조건 참이니까 구분선을 쫙 그립니다. 자, 다시 돌아가요. 이제 i가 1이 돼요. i에 대한 반복 수행 시작 i 1. 그리고 났더니 j를 0부터 다시 하려네. 그럼 0부터 4까지 또 반복하는 거예요. i 1이라고 박아놓고. 끝났죠? 네. 조건 충족되니까 중간에 구분선 또 그려요. 자, 다시 올라가서 i가 이제 2가 돼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또 하래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규칙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외우고 있던 거예요.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외워보세요. 이 규칙이잖아. 2단에서 3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1부터 9까지 반복하죠. 그리고 넘어갔잖아요. 그럼 3단에서 다시 1부터 9까지 반복하죠. 그리고 4단으로 가서 1부터 9까지 반복하죠.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규칙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외우고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9구단 해볼게요. 자, 9구단을 출력하기 위한 형식 문자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자, 일단 i의 변화 범위는 2부터 9까지입니다. i가 처음에 2일 때 들어와서 j를 1부터 9까지 반복해요. i는 현재 2로 고정돼 있어요. 그럼 i는 2, j는 1부터 9까지.
그럼 거기에 따른 k 값이 만들어지겠죠. i는 2로 고정되어 있다 그랬죠? 아직 j에 관한 반복문이니까 j는 1부터 9까지, k는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이걸 tpr.format이라고 했으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잖아요. 그러면 2, 1부터 9까지 k값. 이렇게 해서 출력하고 안 끝났으니까 구분선 하나 긋고 돌아가요. 이제 i가 3이 되죠. 그럼 j는 다시 1부터 9까지 다시 해요. 그럼 3단에 대한 수식을 또 출력하고 구분선 긋고 돌아가죠. i가 4가 되면 j는 1부터 다시 하죠. 더 안 해도 되죠. 자, 요 예제는 실행하시고 나면요, 출력 결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피터가 한꺼번에 출력을 못 해줘요.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사이즈 리미트, 출력량 제한에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전체 출력 데이터를 열기 위해서는 얘를 클릭하세요라고 하면은 이거 클릭했을 때 새로 페이지가 하나 생기면서 전체 결과가 나와요. 자, 가장 기본적인 중첩 반복문 형태예요. 참고로 반복문이 이렇게 두 개가 중첩이 되면요, 바깥의 거는 주로 행을 담당하고요, 안의 거는 주로 열을 담당합니다. 자, 우리가 반복문 한 짝을 가지고 리스트와 연관 지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반복문이 두 짝이고 행과 열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얘는 2차 리스트를 탐색할 때 쓰는 형식이에요. 반복문의 수행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경우 부득이하게 무한반복으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을 몇 번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한반복을 걸어요. 대신에 이때는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반복의 수행 여부나 중단 여부를 제어하는 코드를 안에 넣어야 돼요. 반복문 안에서 쓸 수 있는 예약어가요, 브레이크.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만나면 반복을 강제로 종료하고 나가버립니다. 컨티뉴, 실행을 의미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합니다. 요 두 가지에 대한 쓰임을 볼 거예요. 그럼 무한반복이란 뭐냐? 반복 조건 잘못 설정해서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자, 여기 봅시다. x는 1이에요. x가 10보다 작대요. 조건 맞아요. 그래서 들어왔더니 x가 1씩 감소하네요. 그럼 x는 1부터 시작했는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점점 10보다 더 작아지죠. 과연 얘가 끝날 수 있을까요? 안 끝나요, 이거. 파이썬이 이기냐, 여러분 컴퓨터가 이기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망하겠죠.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만약에 컴퓨터 성능만 빵빵하다면 멈추기는 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컴퓨터 메모리상의 변수를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에 몇 칸을 저장할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진수가 가득 차면은 더 이상 저장을 못하게 돼요. 파이썬은 사실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한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통상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규칙이에요. 자, 어떤 변수 A가 있어요. 얘가 데이터 타입이 정수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A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1부터 A2까지다. 가운데가 0이고요. 그러면 양의 정수 A2, 음의 정수 A1인 거죠. 만약에 값이 계속 커져요. 편의상 여기를 250, 마이너스 255, 얘를 255라고 짓죠. 그러면 A 값이 처음에 0이었어요. A 값이 점점 증가해요. 언젠가는 254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1 더 커지면 255가 되죠. 여기서 1 또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플러스 1을 하면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초과하는데요. 1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1로 가요. 뒤로 바꿔서 다시 해요. 이 현상을 오버플로우라고 해요. 감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크기를 초과해서 맨 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규칙인데요. 파이썬은 규칙이 좀 달라요. 파이썬은 이제 모든 변수가 객체로서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그런 특성 때문에 파이썬은 숫자 값을 무한대로 가질 수 있어요. 원래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어는 인트라고 하면은 2의 30승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범위를 가져요. 근데 파이썬은 이 규칙이 안 들어가요. 숫자를 무한대로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찡 무한 루프가 가능해요. 오버플로우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컨티뉴와 브레이크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y가 0이래요. while true. 가장 대표적인 무한루프 구문이에요. 자, 일단 y가 1 증가했어요.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1이 됐죠? 자, y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아니죠? 넘어갑니다. y가 10보다 크다. 아니죠? 넘어갑니다. 그럼 출력을 해요. 1 출력을 해요. 헬로 파이썬 1. 넘어가요. 이제 2가 됐죠. 2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맞죠? 그럼 컨티뉴를 만나잖아요. 컨티뉴를 만나면 1로 강제로 워프해요. 뒤에 하나. 그 다음에 또 1 증가해요. 3이 됐죠? if은 건너뛰죠? 얘도 건너뛰죠? 3이 10보다 크다 아니잖아요. 그럼 내려와서 출력을 해요. 돌아가요. 4가 돼요. if문에 걸리니까 컨티뉴. 증가해서 5가 돼요. 자, if문 패스. 5가 10보다 크다. 패스. 출력해요. 돌아가요. 6이 돼요. 1 증가해서 6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다. 맞죠? 컨티뉴에 걸려서 다시 조건. 또 1 증가해요. 7 되죠? 요 if문 패스. 여기도 7이 10보다 크다. 패스. 출력해요. 돌아갑니다. 1 증가해서 8이 돼요. if문에 걸리니까 컨티뉴. 1 증가해서 9가 돼요. 패스. 9가 10보다 크다. 패스. 그래서 출력해요. 돌아갑니다. 1 증가해서 10이 되죠? if문에 걸리니까 컨티뉴 실행하겠죠? 돌아갑니다. 증가해서 11이 돼요. 자, 요 if문 패스. 자, 11이 10보다 크다. 드디어 걸렸어. 브레이크를 만나면은 그냥 빠져나가요. 자, 결국 지금 이 예제는 1부터 10까지 범위 안에서 홀수만 골라서 뭐 하세요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복 범위 안에서 짝수만 고르거나 홀수만 고르는 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예제들이 더 좋은 코드예요. 이거는 약간 어거지예요. 요 예제는 컨티뉴와 브레이크의 기능을 설명하고자 만든 예제지 진짜로 짝홀수만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조건문과 반복문은 서로 중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게 이 단원의 주제죠. 조건문을 이중으로 중첩하면 어떤 조건이 참일 때 세부 조건 판단. 반복문 안에 조건문. 그러면 반복 과정의 매 회차마다 조건을 검사해서 한다고 했고요. 주로 반복문에서 쓰이는 인덱스 값에 대한 조건 분기를 수행하고요. 반복문을 이중으로 중첩하면 바깥의 반복문은 행을 담당하고 안쪽 반복문은 열을 담당한다고 했어요. 브레이크는 강제 종료, 컨티뉴는 조건식 강제 이동. 자, 반복문이 중첩됐을 때 안쪽 반복문을 뭐 담당한다고요? 행, 열, 원소 전체. 열이었죠? 안쪽이에요. 바깥은 행이고요. 반복문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한 예약어. 네, 브레이크요. 반복문을 수행하면서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예약어. 컨티뉴. 자, 여기까지 실습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과제 하나, 2개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인데요. 실습은 15분까지가 수업이었고, 실습은 이 정도면 분량이 한 30분 정도 있어야 될까요? 네, 30분. 그러면 11시 45분. 근데 쉬는 시간 중간에 가져야 되니까 55분까지 실습. 네, 중간에 휴식 필요하신 분들 알아서 쉬세요. 네, 그리고 연구과제 2개 하면은 12시, 네, 12시 10분에 연구과제 풀이할게요. 자, 문제 풀고 오전 마무리할게요. 2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 대한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인데요. 주사위 2개가 있을 때 얘네를 던지면은 첫 번째 주사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6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앞에 주사위가 1일 때 1, 2, 3, 4, 5, 6. 그 다음에 앞에 주사위가 2일 때도 1, 2, 3, 4, 5, 6 다시 할 거고요. 3일 때도 1, 2, 3, 4, 5, 6. 4일 때도 1, 2, 3, 4, 5, 6. 나머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 반복하는 동안 두 번째 주사위도 순차적으로 1부터 6까지 반복한다예요. 일단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보자고요. 자, for I in range 1부터 7 전까지. 이게 첫 번째 주사위고요. for j in range 1부터 7까지. 이게 두 번째 주사위죠. 이렇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해 보면은 자, 이게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합이 6이 되는 경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반복하는 와중에 얘를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if i 더하기 j가 6인 경우만.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인지를 카운트하라는 게 또 추가되어 있었으니까 카운트는 0이라고 하고 이 조건이 발생할 때마다 카운트를 1씩 증가시키면 최종적으로 카운트를 출력했을 때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나온다가 되겠죠. 뭐 출력 형식은 정수의 수는 5개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어떤 수가 x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y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일 때 이 수를 x와 y의 공배수라고 한대요. 두 개 정수 x, y를 입력받아서 1부터 100까지 범위 안에서 x와 y의 공배수를 모두 출력하고 공배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일단 반복은 1부터 100까지예요. 반복하는 와중에 x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y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인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x는 int 숫자를 입력하세요. y도 숫자를 입력하세요. x를 y를 반복 돌릴게요. for I in range 1부터 100까지니까 100일까지죠. 자, 그래서 x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y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면은 i를 출력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총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total 플러스 이퀄 i 하면은 공배수의 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프린트 합계는 토탈입니다 라고 출력하면은 3하고 7이라고 입력했을 때 3과 7의 공배수는 이렇게 4개고 합계는 210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문제를 정말 정직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약간의 기교를 부리면 이 이풍우는 어차피 나누기니까 곱셈 공식으로 묶으면 더 간단해지죠. 자, 요렇게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 필요하신 분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오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